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물이 솟아가는 3월인데 여러분들 참 바쁘신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CM 제도 토론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CM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25주년 됐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특히 불행하게도 2014년 5월에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잘 성장하고 있던 CM 제도가 절름발이가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산업연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참 긴 시간 동안에 집중 토론을 해서 과연 우리 CM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가 주제를 붙이기를 도입 4반세기 KCM 갈 길입니다. 이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허심탄회하고 지적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것인가. 우리 오늘 우리 국토부 담당 과장님 나오시고 했으니 좀 주시면 고견을 좀 들어서 우리 CM제도 개선책에 다소나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강원대학교 김성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뭐 2014년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뭐 감독권한 대행, 발주자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라는 명분 안에 책임감리가 CM이랑 통합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감리랑 CM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아직도 제가 뭐 현역에 있다고 보니까 공기지원 분쟁 자문을 많이 합니다. 현장을 많이 가요 지금도. 그래서 뭐 계약서, CM 계약서 많이 봐요. 자, 지금도 그 CM 계약서를 내가 가져오라 그래. 보면 그 계약서 처음에 건설관리 가로 열고 감리 가로 닫고 그리고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는 감리인데 건설관리라고 써놨어요. 물론 그 계약서에 보면 뭐 하겠다는 업무는 다 CM 하겠다는 업무 다 써놨어요. 그 수행 계획에. 그래 전혀 하지는 않고 있고 이런 CM은 감리랑 다르다는 거죠. PM이 CM이랑 다른 것처럼 지금 현혹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대형 프로젝트에서 PM 용역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PM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예요. 자, 우리나라도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이거 PM 용역했습니다. 저도 한국전력기술 코펙 소속으로 뭐 공정관리팀장으로 제가 두 프로젝트의 PM 용역단에 실제 참여했고 경험을 했어요. 예. 그 대형 국책 사업에서의 PM은 일반 건축 토목공사의 PM과 다르다 이거죠. 그 PM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짜 발주자를 도와주고, 예.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건 여러 프로젝트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 우리의 그 CM은 말이죠. 이 PM이랑 달라요.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지금 우리의 CM은 대부분 시공 단계의 발주자를 대신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M을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문이라 또는 무슨 뭐 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철도 사업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대형 사업들 때문에 뭐 이런 걸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PM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발주하듯이 그렇게 발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PM은 아주 극소수다 이거죠. 필요한 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허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행제도는 온실이다. 왜? 어벽을 정해줬어요. 요거만 맞추면 돼요. 거기에 대한 자격, 그거 제도 요거만 딱 맞추면은 먹고 사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100점 적립니다. 해외는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풀이에요, 풀이. 경쟁력 있는 놈이 먹는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딱 밥그릇을 차려줬어요. 차려주다 보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시대를 국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건설 산업이 그 소위 말해서 개발 시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 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줘가지고 밥그릇들을 챙겨줬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도 계속 이 밥그릇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느냐, 국가가. No way.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치열한 경쟁 싸움이에요. 어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벽을 만들어줘요. 네 밥그릇 요거니까 요거만 해. 그래, 그게 안 되면 대가 올려달라고 그래. 그 고민하다가 국가에서 대가 올려줘. 경쟁할 필요가 없지. 또 국내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국내 경기가 안 좋으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니까 맨땅에 해결하려니까 이거는 싸우지 수가 없어. 무한경제 아까 저 하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딱딱딱 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야. 끝없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질소대 자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저희가 뭐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정 용어는 건설사업관리 똑같습니다. 지금 새로 법안 발의한 것도 건설사업관리고 PM, CM 하는 것도 그 지금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CM의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좀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획 단계까지 좀 빨리 해보자는 측면에서 PM이라는 용어를 쓴 거지 PM이 법정 용어도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도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나라마다 뭐 학계마다 좀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저희는 CM이라는 용어가 너무 시공 단계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계획 단계나 약 단계까지 좀 끌어오거나 아니면 뒷단계에서 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자 PM이라고 쓴 거고요. 영어로. 한글로 하면 법정 용어로 하면 건설사업관리 그대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박형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워낙에 뭐 다 하고 있어서 PM이 할 필요 없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뭐 민간은 뭐 꼭 저희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는 따라올 수도 있지만서도 저희는 공공사업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뭐 말씀하신 그런 5대 건설 관련 공공기관들은 워낙에 노하우도 많고 인력도 많고 사업 관리를 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들어가기 어려운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런 시공 단계 전 단계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열어주고자 하는 측면은 그런 건설 관련 공공기관이나 뭐 그 지자체나 이런 데 빼고는 그 실제로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공공발주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대학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목도 뭐 산림청에서 무슨 수목원 조성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지자체에서도 전혀 해보지 못한 뭐 상하수도 공급시설이라든가 하수도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발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나 사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도움을 좀 받고자 저희가 그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그 건설사업관리 하도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건설사업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게 개정안의 주요 요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는 아까도 이게 나왔는데 PGM 다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건진법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예시로 저희가 계속 가덕도를 들고 있는데 굳이 가덕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금 용산도 하고 있고 행복도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용산이나 행복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별도 특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저희 건진법으로 공공부사는 다 건진법에 의해서 발주가 되니까 건진법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뭐 또 이게 뭐 기존 제도를 또 뒤엎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민간에서라기보다는 발주 기관에서 이 근거가 없어서 초기 단계에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업들 그리고 좀 경험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 이런 사업 위주로
민간에 좀 발주를 내서 민간들이 그 경험 쌓 지금 보면 건축 말고는 거의 뭐 전무한 거 아닌가요? 공공공사도. 왜 PM 제도를 제도화하면 안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M하고 감리를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 업이 죽습니다. 아까 그 물량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주하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기획 전문가다 이 사람이 꼭 엔지니어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건진법 하에서는 엔지니어밖에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요. 네.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 근거 정도만 마련해 주고요. 나중에 그런 사업자 선정 그렇죠. 지침이라든가 대가라든가 뭐 가이드라인 그거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안 만들고 발주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일단 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그 후속 작업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때 가서 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정할 수도 있고요. 뭐 말씀하신 그런 분 사람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제 국가가 있잖아요. 뭘 자꾸 데피니션을 해준다든가 뭐 어벽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계속 이 감론을박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제도에 보면은 있잖아요. CMPM이란 말 없어요. 영어로 CMPM이란 말 없다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CMPM이라고 쓰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제도보다는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 컨설팅이라든가 어벽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야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생겨요.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 인력을 더 투입해야겠구나.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요 밖으로 탁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 외에는 있잖아요. 더 이상 안 합니다. 특히 굉장히 건설 산업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왜?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현재 갖는 경쟁력 가지고 절대로 해외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유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기업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민간 기업을 좀 역량을 키워주려고 한다면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끝납니다. 기술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하고 실적으로만 끝나는 거지 기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엔지니어를 계속 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없어요. 한 번 시범사업 끝나면 끝납니다. 아까 저기 하고모님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시범사업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걸 갖다가 희망 고문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을 냉정하게 내비로 두고 너희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계약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제도라든가 어벽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빠 트렌드가 아빠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합사업관리제도는 과장님이 이제 참 그래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좀 아시면 되지만 종합사업관리의 제도화와 제도하지 않는 부분은 장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희연구원에서 그런 전략을 엄청 만들었는데 맨날 감사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종합사업관리 지은 거. 옛날에 우리 저기 선배님들이 왜 종합사업관리 지냐면 건설사업관리를 적으면 건진법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종합사업관리 이름을 써서 좀 편법을 쓴 것이거든요. 그것도 PM을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설계를 여러분 YRP부터 해서 신분당선, 한국 실현되지 않은 저기 김해 2공항, 제주 신공항, 대구공항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매번 달라요. 인력의 투입 설계하고 금액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더라도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이런 투입,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걸 정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건토 기전 몇 명. 근데 사업의 대부분은 건토 기전은 저 뒤에 필요한 영역이지 앞에는 전혀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서 또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기획을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종합사업관리를 제도화하는 건,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사업은 몇 년 하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근데 찬성하는 것은 워낙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들이 지적 인천공항 같은 데서 감사가 오고 해서 이 양찬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종합사업관리라고 하는 건 또 하나, 우리가 멀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종합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은 다중발주자가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지자체, 국토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업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없는 사업이, 주인이 애매하게 지분이 형태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LH가 들어가고 지자체 서울시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들. 근데 그런 사업에서도 뭔가로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2014년 이전의 제도로 하더라도 그 사업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돌파구는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CM협회도 물론 이제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장단기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리나라의 CM 전문가, 사실 CM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게 CM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 그 역량이 각 분야의 역량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CM이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해서 후진양성 그리고 역량 강화 규모, 그 인원도 많이 늘려서 규모를 확대해놔야 우리가 CM을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발주자들의 인식도 제고해야 되지만 우리 건설 문화의 투명성,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하면은 사실 건설 문화를 지금까지 좀 불식받는 그런 문화보다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 신뢰성,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 실질적인 CM이 뭐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특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현장에 실습을 보내서든지 해서 그 일정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몇 가지를 제가 짚었지만은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뛸 때 느꼈던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CM과 감리는 아까 분리 될까봐 우리 허 대표님께서 걱정하셨는데, 분리 안 되는 게 제가 동의하고요. 하면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사실은 CM 영역에 감리가 포함되는 거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CM 영역에 포함을 해서 감리 면허를 갖고 있는 CM사가 감리 포함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CM을 확장해 나가는, 그게 그냥 우리 CM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허 대표님 온실이다 그러는데 그 온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박형근 교수님께서 법 없애자, 자꾸 풀자.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자꾸 법 만들어가지고 업역 구분하고, 예? 온실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힘없는 아무런 체력 다져지지 않는 그런 거 계속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CM 감리, 분리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는 하여간 CM이 지금 체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분리발주한다고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회사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건설업체도 분리발주에 CM 앱 디스크나 CM GMP 기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처럼 10에서 15%의 CM 발주가 나오도록 진정한 CM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공제도에 대해서도 박형근 교수님 같이 네거티브로 가는 건 너무너무 찬성인데 당장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좀 잘 만들어 주십사는 동력은 또 뭐가 있냐면, 공공사업에서도 그것이 잘 돼야 되지만 요즘은 민간사업의 많은 영역이 공공사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여러 기준들. 그래서 공공사업이 가지는 여러 의미가 꼭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CM 제도가 그래도
다 합의는 안 되겠지만 좀 다수가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참 저도 하던데 저도 답은 없습니다만 CM을 하는 사람은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사람인가? 저는 그거 의문입니다. 어떤 발주자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한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리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인데 꼭 그거를 뭐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다른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CM은 전체를 가이드해야 된다. 뭐 물론 계약적인 역할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량 강화라고 하는 쪽으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맨날 그러면 우리 역량 강화에서 전체 공정관리 프로그램 무슨 뭐 이것만 해야 되냐. 우리가 CM 역량 강화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까 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 너 전공이 뭐냐를 소개하는데 5년 걸리다 더 이상 소개 안 합니다. 그만큼 저희 건설사업관리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한테 소개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저희 분야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제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다양성에 아까 교수님 분리발주 저도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양성 측면에서 뭔가 좀 고민이 돼서 발전이 돼야지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면 또 반대는 분명히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CM의 효율성, 이런 생산성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야들이 사실 국내에서 많이 좀 효율성을 갖고 아까 뭐 우리 이남춘 부회장님 것처럼 실제로 하셔서 효율성을 봐온 부분을 어떻게 공공 트랙에 넣어서 이 효율성을 가져볼까 하는 게 사실은 이 발전의 어떤 이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한 2000년대에 그 미국의 그 포피 쪽 협회 있지 않습니까? CMA의 그 내셔널 컨퍼런스라고 1년에 한 번 큰 도시를 돌면서 내셔널 컨퍼런스 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한번 그런 데 몇 번 좀 참여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팔로우 하는데도 제도를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그 CMA라는 데서 자기네들의 파트너 발주처를 쫙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미국의 교육청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 미국은 건설 조직이 발주처에 다 있질 않잖아요. 거의 다 기획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뭐 교육청에도 보면 시설직, 발주 공무원들, 뭐 하물며 학교 뭐 없는 데가 없어요. 건설 조직이. 그런 데서 사실 이게 좀 효율성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어떤 자기네들 그 CMA의 존재. 그 자기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그 CMA에 쭉 레코드되어 있는 자기네 관리 기술자들, 엔지니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쭉 전문가들 리스트업 해갖고 모아갖고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건설사 선정하고 이런 걸 다 대행을 해주더라고요. CMF에서. CMF의 어떤 그런 효율성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좀 우리 CMAK가 그런 쪽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하는 거는 사실 CM은 발주처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계약 패키지가 존재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포피도 순수한 100% 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 방식에서 상당한 많은 계약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 옛날에 우리 저희 카지노 건설공사를 CM을 한 적이 있는데 감리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리 오픈해야지 하루 매출액이 뭐 수십억 수백억 되니까. 그래서 공기가 중요한 거, 반도체 공장처럼 품질이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니즈에 따라서 그 계약 패키지를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제도 뭐 좀 더 지금 있는 기존의 걸 활용하더라도 좀 그 다양성에 열어주고
또 민간에서 효율성 있는 부분을 공공에 끌어들여서 공공이 효율성을 가지자 하면은 민간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격제도하고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어떤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요새 같은 뭐 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양성 있게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산하의 건기형 같은 데서 그 교육기관을 인증해줘서 어느 정도의 그 교육 수준이 된다 이러면은 민간 자격 이슈도 하게끔 해줘서 좀 우리 이 건설 엔지니어가 됐든 아니면 단순한 그 관리 엔지니어라 할 수 없겠죠. 에? 관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자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건설이 아무리 뭐 첨단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인적 인프라가 갈수록 허약해져요. 요새 뭐 건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 하셨는데 굳이 뭐 우리 피림의 허 대표님도 온실이다. 사실 법에서 100억 이상 공사는 뭐 시험을 하라. 그 감독 대행을 해라. 뭐 시공 단계에 사업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뭐 가만히 있어도 일이 쭉 나오고 공무원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법을 바꾸신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뭐 100억 이상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너네 그 기관에서 건설을 잘 몰라서 너네가 CM 발주가 필요하면 CM 발주를 할 수 있게 법을 조금 더 심플하게 고쳐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공무원들도 쉽게 일할 수 있고 우리 CM 업계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CM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리발주 뭐 엄격하게 사실 필요하죠. 저희 나라가 좀 문제가 미국하고 좀 틀리게 하면 시공사가 설계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사, 시공사 이런 부분 다 이권이 또 있고 엄청 오랫동안 따로 가다 보니까 그걸 합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건설사 대기업 메이저 10개사 직원들 젊은 직원들 많이 퇴사를 하거든요. 다 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금 쉽게 일하고 뭐 본인들이 많이 돈 벌 수 있는 하지만 건설과 관련된 일 그런 데 가서 뭐 발주처에 발주처로 거기서 뭐 PM을 하든 CM을 하든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CM을 고민하고 건설을 고민하고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건설업계에 잡아놓고 이거를 발전시키려 나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느끼겠지만 요즘 건축 전공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점점 없어지거든요. 저는 추천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 우리가 실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스탠다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수십 년간 사우디, 중동 뭐 이런 거 공사하면서 그 경험들이 스탠다드는 꽤 저는 갖춰져 있다고 봐요. 다큐멘테이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아는 걸 발표를 못 해요. 이렇게 외국인 원어민들하고 섞여서 갖다 놓잖아요. 저도 영어를 국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좀 한다는 편인데도 여기 막 줄줄줄줄 못 나와요. 뭐 무슨 말을 할까 막 걱정되고 특히 PT 같은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확률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100% 전달을 못 해주고 100% 실력을 인정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언어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원어민 수준으로 되려면 그건 하세월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외국사를 선진국에 있는 회사들이 싼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컨설턴트들이. 그런 걸 살 때 이제 좀 혜택을 좀 줘라.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그런 회사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원어민을 채용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직원보다 한 서너 배 들어갑니다. 그런 혜택을 좀 주면 세제 혜택만 줘도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혈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좀 미국처럼 이 다민족 국가가
까지 될 건 없지만 다민족 회사가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해외 나가기가 좋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외국인 이제 올해는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세제 혜택 못 받아도 그래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그 CM이나 PM 뭐 설계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훨씬 국제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발주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어벽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좀 더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짜 그 국토부에서 원하는 그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놔두더라도 좀 발주할 때 좀 우리가 쓰는 계약 방식 부대 입찰 없어졌나? 전문업체 같은 데도 부대 입찰할 수 있게 없어졌죠.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그런 전문업체 있잖아요. PMIS 구축하고 VE하고 뭐 공정관리하는 회사가 부대 입찰을 이 사람들은 평가 안 받으면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발주하는 방식이 기존에 건진법이 발주하는 방식이면 엔지니어밖에 평가를 못 받으니 이 평가하고 있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발주해야지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예요. 네. 어벽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 초기 단계,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좀 그런 건설사업 관리를 발주청이 좀 편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자. 그리고 대규모 여러 건설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건설사업 관리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자. 다 의무는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를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청이 원할 경우에는 편하게 발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발주할 때 필요한 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후에 필요하면 만들고 아니면 발주청에 맡기는 방향이든가 그런 건 추후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하나 질문 제가 간단하게 혹시 CM 제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의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설법에 있는 정의 그대로 가고 건지법에서는 그 종합사업관리 이것도 종합사업관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건설사업관리 그리고 시공이나 설계 단계 외에 좀 계획 단계에서도 건설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네요. PM과 CM은 같다. 감리와 CM은 다르다. 감리 입구로 CM으로 간주하지 말라. 어백을 철폐하자. 새로운 법 제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우물한 계열이다.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건지법의 이 PGM을 묻는 목적은 건지법 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감사 대상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발주를 시공 단계 이외에 기획 단계에 여기 이 시점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건진법상의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 건진법 개정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추후 뭐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또 사안들은 뭐 시행규칙이나 등등 해서 또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좀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스탠드화에 부합하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토론의 결과를 좀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건축법 개정에 좀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시간 동안 고생 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